국민의힘 당규에 윤리위원회가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윤리위를 열 때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있네.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을 지정을 하든지 누구한테 자문을 구할 건지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윤리위원들이 변호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더라도 예를 들면 징계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블라인드 해야 돼요. 한의원의 그 징계 절차가 진짜로 실제로 좀 디테일하게 자문을 구했다. 특정 누군가와 같이. 그럼 진짜 징계 무효예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윤리위원장의 자문 스스로 묻는다. 뭐냐면 파행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 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요. 기강 잡아야 되는데 하는 그 장동혁 대표 속이 좀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조경태 의원이 윤리위원장 사퇴랑 그 해체까지 요구했어요. 일단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판을 맡은 사람이 징계 대상자와 징계 내용, 결정문을 외부인과 미리 공유하고 그 처리 방향까지 상의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정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아니라 정치적 징계를 기획하는 협작위원장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성을 상실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을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윤민우 위원장이 윤리위원들 향해서 비밀 유지 의무 위반하면 해임 등을 당대표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자신이 한의원이죠. 맞아. 한동훈 의원 징계 한의원이랑 그 친한계 분들 그 징계 당시에 김종혁 최고 외부인 그 사실들이 외부에 이제 외부인과 상의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실제로 누구랑 좀 의논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우종환 부위원장이 정확한 증거를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제보를 받았고 정황이 있다라고만 하는데 저희는 사실 우종환 부위원장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명확한 증거를. 그래서 우종환 부위원장이 상황에 따라서 결국 내놓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우종환 부위원장도 변호사거든요. 이 카드는 호주머니 깊숙이 넣어놨다가 결정적일 때 꺼내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아마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가는 거다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 당 당원 당규 보신 적 없죠? 없죠. 아, 그죠. 우리 당 당원 당규가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는 포인트가 뭐예요? 이게 우리 당이 네. 그 북한식 지도 체제랑 좀 비슷해요. 북한식 지도 체제 내려꽂는? 북한식 지도 체제의 특징이 있어요. 위원정당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당원 당규 보면서. 북한식 지도 체제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자스러운 실세가 따로 있는 거야. 아, 윤리위원장. 그러니까 국무위원장, 뭐 국방위원장 같은 사람이 있고 내각 총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실 내각 총리는 그냥 바지고 그 뒤에 있는 진짜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은 따로 있고 그 위원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당의 실제 주인이 윤리위원장이었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왜 그렇게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원 당규가 진짜 기가 막히는 게요. 나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이 뭐 우종환 부위원장 등을 해임을 건의하겠다라고 얘기하길래 그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해서 제가 당원 당규를 딱 열어봤어요. 당원 당규를 열어보니까 윤리위원장은 단독으로 윤리위원회 해임을 당대표한테 건의할 수가 있는데 역으로는 못하는 거죠. 아니요, 당대표가 받아들여야 해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해요. 무조건? 팩트예요? 머스트야. 아, 진짜로? 그래서 진짜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하나 있긴 해. 근데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 그러니까 징계 그거를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구조인 게 뭐냐면 우리 당 당원 당규가 저도 이거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유재하 변호사랑 같이 이거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처음 보고는 우리가 깜짝 놀란 거지. 우리 당은 당 대표가 아무리 그 전당대회에서 선출돼도 윤리위원장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당이었구나. 권한이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 해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을 하는 걸 건의하면 그냥 당 대표가 받아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막 당대표가 윤리위원을 아무리 임명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윤리위원장이 착착착착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윤리위원장이 그렇게 한 다음에 윤리위가 또 이게 되게 뭐 그 특별한 그 정적수라는 게 과반 출석, 과반 찬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기 지금도 딱 보면은
5명 체제일 때 3명, 2명 네. 딱 데리고 3명. 과반 이상인. 네. 네, 딱 3명 데리고 그냥 막 모든 걸 막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한두 명만 있으면 돼. 그 친구 딱 데리고 당대표도 당원권 정지해버리면 당대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상 이제 당 대표랑 윤리위원장 그다음에 윤리위원 일부를 갖고 있으면 거의 당을 좌지우지할 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있어.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 윤리위원장을 당대표가 해임할 수가 없어. 당 대표가 윤리위원을 위원장을 장을 해임할 수가 없어. 해임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거는 윤리위원 사퇴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사퇴하는 그러니까 것밖에 본인이 없어요? 사퇴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신임도 없고? 재신임도 없어요. 와, 여상원 멍청하네. 윤리위원장이 그래서 사퇴 형식으로 나갔어요. 해임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임기가 보장돼. 해임을 할 수가 없어. 더 황당한 거 알려드릴게요. 약간 이게 사법부 같은 대법원장 이런 느낌이 아니 그건 약간 충격적이에요. 내가 이게 당원 당규 열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게 더 황당한 거는 윤리위원이나 윤리위원장은 당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아니어야 돼. 네. 우리 규정상 60%가 70%가 이제 당 외부 인사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원장이 당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탈당해 버리면 네. 그래도 네. 윤리위원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징계도 못 시켜. 조경태 의원이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그래서 네, 맞아요. 해임도 못 시켜, 징계도 못 시켜, 윤리위원 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어. 당 대표에 대해서도 언제든 당원권 정지 내가 그냥 해가지고 날릴 수 있어. 이게 강변 네. 이게 박충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가 결정하기 어렵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외부 자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실드를 좀 쳤단 말이에요. 네. 어때요? 자문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비밀주의 위반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충건 의원이 얘기하는 것의 배경들을 좀 잘 설명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윤리위원 해임을 건의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이래. 당대표가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는 그 앞에 사유가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출석을 안 하는 경우 윤리위원이 안 와. 네. 윤리위원회를 열었는데 윤리위원이 계속적으로 안 와서 네.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 네. 그다음에 직무 그러니까 관련 과반이 안 채워졌다 이런 표현인가? 그러니까 윤리위원이 그 사람이 그냥 오라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불출석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네. 그 두 가지 경우에 네. 윤리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고 그럴 때는 당대표가 원칙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규정이.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건 코에 걸면 코골이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임할 수 있는 거라니까. 비위 사실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냥 비위 사실이 외부에 유출한 게 비위. 친하기랑 친하지 뭐 이렇게 해당행위지 이거. 친하기랑 가깝지 이렇게. 야, 윤리위원장이 독재예요, 독재. 그다음에 이제 방금 하신 자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당규 국민의힘 당규에 윤리위원회가 네. 윤리위원회가 이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리위원회가 이 윤리위를 열 때 네.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있네. 네. 그런데 이게 주어가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냐?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입니다.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이런 공식적으로 이 의견을 합치시켜서 공식적인 그렇죠. 절차를 거쳐서 물어보는 건 오케이. 그렇죠. 자문위원을 지정을 하든지 네. 누구한테 자문을 구할 건지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윤민우 위원장이 임의로 나는 누가 아는 사람 있으니까 내가 좀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게 예를 들면 윤민우 위원장이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유사 징계 사례가 있느냐, 네. 혹은 이런 징계 사례 때문에 법원에 가가지고 무슨 가처분 같은 게 인용된 적이 있느냐, 판례를 찾아달라. 이런 거는 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윤리위원들이 변호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외부 전문가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 네. 그리고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더라도 예를 들면 징계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네. 징계의 뭐 어떤 신원을 알 수 있는 이 정보라든가 네. 혹은 결정문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블라인드 해야 돼요. 네. 블라인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런 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판례를 찾아주세요. 네. 혹은 뭐 어떤 사람이 뭐 해킹을 해가지고 당에 무슨 뭐 당원 게시판을 어지럽혔다는데 네. 해커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해킹한 게 맞는지 네. 과학적 검증을 해달라. 이런 네. 거는 가능하지만 네. 뭐 이거 보세요. 자 조경태라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이거 조경태 이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름까지 막 다 박아가지고 아주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거는 비밀유지위부 위반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윤리위원 누구도 그런 걸 동의할 리가 없어요. 이원희 위원장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선까지 그리고 누구랑 어떤 자문을 구했는지까지는 아직 뭐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저희는 우종환 부위원장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의원의 그 징계 절차가 진짜로 실제로 좀 디테일하게 자문을 구했다. 특정 누군가와 같이. 그럼 진짜 징계 무효예요? 조경태 의원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처분으로 만약에 법원에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 징계 절차의 그 연결성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징계 절차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깨진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징계 절차. 그리고 윤리위는 독립기구예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아까 장황하게 설명드리냐면 윤리위원장이 왜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냐? 윤리위가 독립기구라서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독립기구인데 당의 어떤 지도부와 연관이 되거나 네. 만약에 네.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연관이 되거나 해가지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독립기구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실했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법원에 가져가게 되면은요. 네. 이거를 네. 이제 법원에 가져가게 되면 법원에서 그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그 전반적인 어떤 징계 과정의 그 모든 자료들을? 네. 그걸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고 네. 판사가 받아주면 그게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단서가 될 만한 거를 우종환 부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끝까지 우리가 이거를 따져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된 거죠. 아이 강배. 네. 국민의힘 윤리위 얘기는 좀 많이 나왔잖아요. 파행 얘기는 이미 제 역할 상실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독립기구로 만든 것 자체가 정치권하고 분리시켜가지고 나는 정치 잘 몰라요.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독립적 지위를 준 건데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독립적인 게 아니라 장동혁 지도부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신뢰성을 이미 상실했잖아요. 네. 그럼 정치적으로도 문제지만은 법원의 가처분 단계로 다 올라갈 거예요. 징계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다 가처분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요. 네. 족족 다 가처분 들어가요. 네. 그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십 건의 가처분이 동시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저희 보면 내일신문 그 기사 보니까 이 아직 신원이 안 밝혀졌잖아요. 네. 외부 사람이 무슨 모 교수? 대학 교수라는 네.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있죠.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중계 징계 대상자 명단, 네. 징계 내용, 결정문, 보도자료 일체 이거를 공유했다는 거예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네. 이 보도는 검증이 돼야 되는 거지만 징계 대상자 명단을 왜 줘요 외부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니 외부인한테 자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은 블라인드하고 네.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징계 사유로 판단된 뭐 법원 판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보도 보면 더 나가서 이게 기가 막힌 게 윤민우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뭐 법조인도 아니다 보니까 그 이 교수는 상당히 그 정치권과 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정무적인 것도 좀 물어보고 한 거 아니냐. 뭐 이게 정치인이 어떤 성향이 있고 뭐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진짜 위배된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약간 그런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렇죠. 그거를 물어보라는 객관성을 잃은 거네 한마디로. 그렇죠. 잃었다는 의심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윤리위원회는 정부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배경, 네. 이 사람 개파는 어디고, 누구 때문에 정치권이 들어왔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언을 구하고 서치를 만약에 구했다면, 네. 이거는 윤리 징계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최근에 이 건에 네. 대해서 한의원이랑 좀 소통을 좀 해보셨어요? 글쎄 우리는 지금 이제 알아서 여기서 터져야 되는 거니까. 아, 스스로 골마서 터져야 된다. 네, 아. 골마서 터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 사실 만약에 법적 대응으로 가는 네.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동훈 의원 징계도 사실 가처분으로 가면 당연히 인용된다는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봐요. 법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그냥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사안이 여기서 나와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한동훈 의원이 아니더라도 뭐 지금 아까 징계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다 가처분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네.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는 달라고 할 겁니다. 네. 그거를 당연히 그 가처분 대리하는 변호사가 요구할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지금 보면 비밀 유지 의무 깨졌죠. 네. 절차에 있어서의 그 연결성 깨졌죠. 네. 윤리위의 독립기구로서의 그 성격 깨졌죠. 네. 다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위법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무조건 요구가 될 거고 거기서 결국 밝혀져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사실 우종환 부위원장이랑 이 두 명을 황경성 위원이랑 해가지고 이 두 명을 날리려고? 해임 건의를 하려고 거의 코앞까지 갔다가 지금 이게 나오니까 멈칫한 것 같아 지금. 왜냐면 지금 맞잡았거든요 지금. 네. 왜냐면은 이게 뭐
우종환 부위원장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인터뷰하고 하는 거 가지고 막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비난했는데 본인은 하면서 지금 이제 그리고 아마 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부위원장이? 네, 부위원장이 뭔가 그 결정적 증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꺼낼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지켜보시고. 자, 근데 장도혁 대표에게 우군처럼 보였던 윤리위원회가 삐걱댔어요. 징계해야 되는데 하면서 했는데 기강 잡아야 되는 카드가 지금 삐걱거리는데 이 타이밍에 친한계 쪽에서 문제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자, 분노를 잠깐 참으시고 영상 아주 짧지만 잠깐 보시죠. 김정호 의원님, 돌려차기 한번 하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이 국무회를 통과하던 날이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의원이 그 토론회를 열었어요. 보안수사 금지 지용문이 열렸다. 네이밍도 아주 잘 지었던 것 같은데 더군다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인 그 김진주 씨도 참석하면서 토론에 아주 많은 이목이 쏠렸어요. 자, 근데 피해자 도착 전에 토론회 시작 전에 영상에서처럼 서 의원이 진종호 의원한테 돌려차기 한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진을 거의 맞받아쳐가지고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뭐 두 의원 다 직접 사과했고 김 씨도 일단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인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몇 번을 사과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이야기고 서범수 의원도 그렇고 진종호 의원도 그렇고 특히 피해자분들과 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지금 이 입법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피해를 보게 되실 분들에 대해서 몇 번이고 이게 나올 때마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 사과로 끝날까요? 글쎄 뭐 그 이상의 어떤 진정성 있는 행동들을 또 두 의원님들이 또 생각을 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쉴드치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강변도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는데 이 사태를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미쳤죠. 미친 겁니다. 이건 정말 정신이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서범수 의원이 저기 울산 경찰청장 했어요. 네. 고위 경찰 출신이에요. 네. 그러면은 범죄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매우 많이 겪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아니 이게 문외한도 아니고 경찰 출신인 사람이 네. 범죄 피해자의 사건에 네임이 돼 있는 부산 돌려찾기 사건을 지금 피해자가 오고 있는 자리에 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경찰들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끔찍히 자기의 모든 직무들을 엄중히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마음과 위로를 위해서 또 직무를 수행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고위 경찰 출신이 저런데 나와가지고 그럼 진종호 의원이 뭐 돌려차기 무슨 관련이 있어요? 사격 선수인데. 네. 이게 도대체가 뭐 저는 이거 전화 제가 너무 열받아서 잠을 못 잤는데 이게 그 피해자가 더 제가 절망스러운 거는 사과를 했는데 피해자 받아주셨잖아요. 네. 물론 김진주 피해자님의 진의를 저는 존중하는데 제가 절망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저렇게 화가 나는 말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선뜻 받아주신 근저에는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지만 민주당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강하신 것 같다. 피해자께서.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봐달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네. 민주당이 추진한 이미 이제 추진한이 돼버렸죠. 이제 통과돼 버렸으니까. 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나 같은 피해자는 보호 못 받는다. 네. 그러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네. 그 민주당은 도대체 우리 20대, 뭐 30대 젊은 여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네. 이 분노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전 절망스럽습니다. 한 의원도 김진주 씨랑 같이 이제 의견 교환을 하면서 형사소송법 관련한 이 개정안이 피해자한테 굉장히 범죄 피해자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고 아젠다를 형성해 왔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이 토론회가 사실 토론회 본질보다는 지금 이 이슈에 좀 언론들도 조금 매달리는 모양인데 그거는 이제 이 이슈를 조금 이렇게 매달리고 싶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김진주 씨 이 피해자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네. 이렇게 매달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김진주 씨가 돌려차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관이 수사를 할 때요. 네.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걸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경찰 수사관이 정말 그 성범죄 의혹이 있는 거 예를 들어 지퍼가 왜 열려 있었는지 왜 네. 7분간의 공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그 범행한 가해자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 부분을 대신해 주면서 조서를 만듭니다. 그게 네. CCTV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에 보안 수사를 하러 가는데 네. 이 가해자라는 사람이 검사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찰 수사관도 내 편 들어줬다. 아, 그렇죠. 내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사가 거기서 굉장히 분노를 해서 그 경찰 수사관 이름이 뭐냐. 네. 내가 확인해 보겠다. 네. 그 수사는 적절하지 못한 수사였다. 네. 그리고 그 수사관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당신의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성범죄까지 얹어서 이 범죄를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 수사관은 사건을 암장할 뻔했던 거를 검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밝혀낸 사건이었고 네. 그때 이제 김진주 씨가 이 내용과 관련돼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네.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진주 씨에 대한 어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은 굉장히 이제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국민의힘도 사실 보면은 그 보안 수사권 존치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했고 피해자 인권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어제 그 사건으로 이게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오잖아요.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요 말씀만 또 드리고 싶은 게 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이 책을 쓸 때 추천사를 누가 썼냐? 네.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 이따가 이제 막 비대위원장으로 넘어올 때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김진주 씨와 같은 이런 범죄 피해자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되게 오랫동안 네. 지원을 하고 네. 라포를 형성해 왔던 거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김진주 씨가 이날 우리 당에서 하는 오전에 있는 우리 당에서 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그 토론회를 안 가고 이 토론회를 온 겁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썼던 게 한동훈 의원이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 이슈 때문에 한두 달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거의 몇 년간 이어져 온 라포예요. 네. 근데 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을 했죠. 서범수 의원과 진종호 의원이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김진주 씨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 그 몇 년 동안의 진정성을 본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서범수 의원이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도 하셨던 분이고 뭐 이런 배경 때문에 친한게도 진정성 없네 이렇게 다 정무적으로 지금 이 사안은 볼 건 아니고요. 저는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경찰입니다. 경찰 테마가.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범수 의원은 고위직 경찰 출신이고 네. 그러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회가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올 것 같으면 경찰이 과오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럼 본인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나 경찰 출신으로서 참 이 사건 부끄럽다 이런 태도로 갔었어야죠. 네. 정무적으로 그게 이 진정성이 전혀 지금 판단이 안 됩니까? 아니 그 CCTV 장면 한번 보셨냐고요. 그 피해자가 돌려차기 맞는 장면을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 장면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저런 농담 할 수가 없어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어디 그따위 얘기를 해요. 예? 경찰 출신이라는 사람이 갖다 빌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더 뭐 보안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도 이 경찰한테 모든 건 맡기면 안 된다는 거에 힘이라도 실리지. 어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나와가지고. 요건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슈는 한 의원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의원은 그 대안과 미래 소속이었고 사실 친한계였고 벌써 당권파가 벌써 덥석 물었어요 이 이슈를. 그러니까 그 비판 수위가 좀 높았단 말이에요. 이 사태가 좀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당권파는 뭐 그 윤리위부터 빨리 네. 해야지 뭐 자기들이 뭐 비판 수위를 하는 걸 어떻게 할지 말지를 하는 거고 저는 좀 이제 당권파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보안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특검법도 통과가 됐잖아요. 네. 언제까지 재선거 외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민들의 삶에 가장 직결되는 게 현재 이 보안 수사권 문제거든요. 집중이라면은 박 의원님 그러면은 대안법 그러니까 개정 그러니까 또 개정법을 뭐 개정이 됐던 네. 아니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대여 공세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보조를 맞추던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정적을 한번 제거해 보겠다 이런 식의 입장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수 진영 입장에 사실 보안 수사권 폐지의 그 지금 여당의 움직임에 하나로 결속될 할 수 있는 지금 좀 이 타이밍은 정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강소영 변호사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 소위 말하는 강소영 변호사 말고 용역 평론가 중에 한 분이랑 네. 자리가 있었어요. 네.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용역 평론가 중에 한 분이 아니, 내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싫어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싫어하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정청래 정부냐 어떻게 네. 이걸 이렇게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느냐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되겠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러면서 아니 전당대회 끝나고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거부권 행사 기간이 보름이잖아요. 15일이잖아요. 내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8월 17일 이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진짜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있게 밀어붙이면 네. 이거는 분명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돌려차기 발언 때문에 모든 걸 비판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이걸 제대로 비판을 하려면 자기 자성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한테는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모습이냐. 민주당이 그렇죠. 잘못하는 거 집어내라 이거는 다 하는 거고 누구나.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다고가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건 평론가들이 다 해요. 네. 예, 그 본인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 내부에서 특수부가 했던 나쁜 짓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 네. 특수부가 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런 걸 재현하지 않으려면은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산적으로 더 대안 제시하는 모습 보이는 게 더 낫지. 네. 민주당의 실책이나 민주당의 잘못을 집어내는 것만으로는 네. 별로 저는 정치적으로 득점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그쪽으로 더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은 굉장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이게 자꾸 뭐 이 방송 들으면 또 너희 자식은 도대체 어느 편이야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성원 의원이 돌려차기 재수사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하고 언론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언론에도 제보가 되고 막 언론에 보도되고 화제가 되니까 그제서야 네. 검찰이 뭔가 이렇게 바로 잡았다. 강간살인 미수로 항소심에서 바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검찰 띄워주지 마. 검사가 잘한 게 아니야. 피해자와 언론이 나서서 그런 거지. 검사 자꾸 올려치기 하지 마. 이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은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공감이 안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게. 공감하겠습니까? 네. 아니 도대체 이건 또 누구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피해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이게 좀 안타까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